자, 반갑습니다. 2016년 7월 15일, 7월의 세 번째 금요일입니다. 다 절반이네요. 네, 7월 달도 이제 절반 지나갑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딱 내일 토요일 날, 16일 토요일이면 딱 절반이 되는 날인데, 일단은 거래일자가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로 마감되고요. 다음 주는 며칠이에요? 18일로 시작합니다. 그쵸? 이번 주 일요일 날, 초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날씨가 많이 더울까 모르겠네요. 여전히 덥긴 하지만 네, 또 이제 해가 찡찡 나고 무더위가 지속이 돼야 네, 봄 느낌이 날 텐데 비 소식이 있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번 주 7월 세 번째 주 금요일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네, 소리 체크 한번 할까요? 들리시면 숫자 5번 눌러주세요. 잘 들리시면 숫자 5번 눌러주시고요. 소리 체크 이후에 아침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아, 잘 들리시네요.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금일 이슈. 네, 이번 주 마지막 시황입니다. 7월 15일 레드캔들과 함께하는 아침 시황 뉴욕 증시 마감부터 봅니다. 자,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어제도 올랐어요. 야, 일주일 내내 올라갑니다. 자, 금주 한 주 동안 상승세 계속 이어집니다. 다우, 나스닥 동반 상승 나타났는데요. 다우지수 연봉 형태 쭉쭉 뻗어갑니다. 월봉도 뻗어가고요. 주봉도 상승세 이어지죠. 신고가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새롭게 고점을 달성해 가고 있고 상승세를 이어간다. 18,000포인트라는 이제 다우지수의 맥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8,000포인트에 다우지수 맥점이 있었는데 저항선이라고 보여지죠. 이전에는 그 자리 돌파한 이후에 자, 돌파 나오면 윗꼬리 찍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지지로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연속 5일 이상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이제는 18,000포인트가 지지라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하루나 이틀, 3일 정도까지는 정거점 돌파가 나오고 나서 거기서 뭐 이제 윗골 달리거나 다시 그 맥점 이전 저항 자리를 깰 수도 있긴 한데 5일 연속 상승이 나타난다면 이제는 단기 평선이나 지지라인을 타나가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전 고점이 지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8,000포인트라는 선이 그 자리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이어지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 좋게 나옵니다. 18,500선 장중에 18,537.57까지 상승 나타났고요. 전일 0.73% 134포인트 오르면서 18,506.41로 마감을 합니다. 상승세 좋죠. 그쵸? 어디까지 갈까요? 많이 가면 좋겠는데 많이 가면 국내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나스닥도 볼게요. 나스닥도 상승 나오는데 자, 아래꼬리 길어지고 몸통이 좀 더 두께가 생기는 중입니다. 월봉상 그림 보시면 양봉, 주봉상 양봉, 일봉 당연히 양봉인가요? 아니네요. 음봉인데 아침에 갭상승이 있어가지고 종가 기준은 28포인트 0.56% 올랐지만 갭상승 이후에 파란색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가는 조금씩 차곡차곡 싹 가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역시 상승이 나옵니다. 나스닥은 얼마였어요? 심리적 지지선. 좀 있어 보이는 말이죠. 심리적 지지선이 예전에 저항선이었는데 5,000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4,900포인트 후반과 5,000포인트 인근인데 5,000포인트 부근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5,034.06이죠. 4,900포인트 후반과 5,000 인근 이전에 그 다우지수의 18,000포인트 부근처럼 저항선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뭐가 돼요? 지지선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왜 그런지를 찾아야 됩니다.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니 땐 불뚝에 연기나리야라는 말이 있죠. 괜히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기 때문일 텐데 그게 뭘지 찾아봅시다. 한번 뉴욕 마감 내용 봅니다. 자, 뉴욕 마감 금융 깜짝 실적 경기지표 조회 또 역대 최고치 라고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금융업이 이제 실적이 좋은가 봐요. 그리고 경기지표 좋다라는 얘기 이어지면서 역대 최고치를 또 한번 경신한다 라는 이야기 들려오는데 뉴욕 증시가 대형 금융회사의 기대 이상 실적과 경기지표 호재가 맞물리면서 사상 최고치를 이어갑니다. 국제유가도 반등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요 세 가지 이었군요. 경기지표, 금융사의 실적, 그리고 국제유가 반등. 요 세 가지가 맞물려서 다우 나스닥 미증시 상승세 이어냈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오름폭을 확대했다고 되죠. 뉴욕 증시 S&P 500 지수는 전날보다 11.27포인트 0.52% 상승했습니다. 나흘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우존스 역시 132.92포인트 0.72% 상승 나와줬고요. 나스닥 종합지수 역시 0.57% 28.33포인트 상승을 합니다. 자, 대형 금융회사들이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성적표를 이제 좋은 기대 이상 실적이 나왔다. 성적표 나왔다라고 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최대 은행인 JP모건 체이스가 2분기 순이익이 62억 달러, 주당 1.55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밝히면서 지전에 이제 예상치가 1.54달러였어요. 0.01달러 이제 올랐다라는 건데 전문가 예상치는 1.43달러였습니다. 0.12달러, 0.01, 0.1 이 정도가 뭐 그렇게 큰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예상치에 비한다면 거의 뭐 8%, 10%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나쁜 건 아니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금융업 영향으로 금융업이 괜찮게 보인다. 그러면은 시장의 증시 기준에서 증시를 끌어올리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돈이죠. 돈인데 돈이 돌려면 어떻게 돼요? 금융권 분위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쵸? 증시가 안 좋으니까 주가 못 올라가니까 금융업종들 특히나 증권업종들 못 갔죠. 그쵸? 근데 금융업이나 은행업이나 증권업종이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투자가 들어온다거나 돈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증시 움직임도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엮여 들어가는 겁니다. 금융업종이 0.89% 오르면서 상승세를 주도했고요. 원자재와 기술업종도 0.83, 0.81 상승했습니다. 반면 유틸리티가 0.65% 하락했다고 하네요. 자, 영국의 브렉시트 불구에도 금리 동결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금리 동결했죠. 1.25%로 8월에 추가 부양책을 강력하게 시도했습니다. 사실은 금리 동결보다 중요한 건 뭐였냐면 추가 부양책 때문이었습니다. 추가 부양책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더 하겠다. 이런 것이 더 이제 영향이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의 중앙은행 영란은행이 기준금리와 자산 매입 한도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 둔화를 차단하기 위해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부양책이 나와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엔화가 좀 떨어지죠. 엔화 가치가. 그러면서 이제 수출하기 좀 좋은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최근 며칠 동안에 진짜 한숨 돌렸을 거예요. 그동안 엔고 현상 때문에 아이고 죽겠다 이게 나왔었는데 경기 부양 강력한 시사와 함께 영국 브렉시트 영향력이 좀 줄어든다는 얘기 나와주면서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엔화 쪽에서는 조금 이제 빠져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였는데 영국 역시 추가 부양책이 나와주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쵸? 자, 영란은행이 정례 통화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 0.5%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예요? 1.25%.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 0%대에 수렴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전 세계적인 이제 금리 현상이 제로 금리에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지는 편입니다. 어제 제가 확인했을 때 독일의 채권 금리를 마이너스 0.2%인가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발매한다고 했죠. 들어보셨나요? 기억하시나요?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는 떨어뜨리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채권이나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좀 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은 주식 투자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안전자산 간다라고 해서 채권과 부동산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 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금리는 더 떨어질 것이고 은행에 맡기는 것으로는 돈이 안 됩니다. 오히려 손해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양적 완화 수단인 자산 매입 한도 역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100% 만장일치랍니다. 이런 경우 쉽지 않은데, 그렇죠? 쉽지 않은데. 영남은행이 브렉시트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확인하고 행동하려는 예상인 것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지표에서 예상보다 좋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2015년 5월 이후에 큰 폭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5% 상승했다고 발표했죠. 시장 전망치 0.2%를 2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거 같은 경우에 앞에 저거 보시게 되면 순이익이 주당 1.5달러 나왔는데 전문가 예상치 1.4달러라고 했어요. 그쵸?
0.12, 그러니까 한 7%, 7, 8% 정도 예상치보다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2배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대박이죠. 그쵸? 자, 그러면서 생산 물가지수가 2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0.3% 상승하면서 연율 기준으로 2014년 말 이후 처음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자, 6월 제품 관련 생산자 물가 역시 에너지 가격 강세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나와주죠. 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을 밑돕니다. 좋은 얘기죠. 고용시장 강세라는 얘기입니다. 전에 얘기했죠?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적다. 실업자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자리는 안전하구나. 그러면은 직장생활 잘하고 계시니까 세금 잘 낼 수 있을 것이고 물건도 많이 살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소비로 이어진다라면 경기도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엮어지겠죠. 그래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줄어들었다. 신규 실업자가 적다. 그러니까 안정화되어 있는 것 같다.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지표 좋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괜찮게 상승세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유가 저가 매수의 달러 약세에 2% 반등, WTI 45달러 회복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틀 전에 4달러 오르고 어저께 4달러 그저께 4% 오르고 어제 4% 빠지고 오늘 2% 오릅니다. 뭐해?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40달러, 50달러 사이에서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퍼센트 비율이 좀 크다. 한 3, 4% 이상 올라오나 빠진다라면 변동 크네요 라고 얘기 나와주고 적게 한 2% 정도 1%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 좀 조금씩 움직임 나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40달러 중반선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갔다는 거죠. 국제유가 올라갔다는 이유는 저가 매수가 나타났다. 전날 국제유가는 국제에너지기구의 공급 과잉 경고와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4% 넘게 급락했었는데 급락이 나오니까 싼가보다 사야지 올라갑니다. 빠졌던 만큼이 아니라 빠졌던 자리에서 반 정도 한 2% 정도 되돌림이 약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줬고요. 영국의 파운드 금리 동결의 급등, 달러 엔 약세, 금값 하락. 아이고 금값 우리 회원님이 그런 얘기 하시죠 어제. 진작에 팔 걸 지난주에 또 올라가면 팔면 되죠 뭐. 그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안전자산들이 지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달러와 엔 약세, 금값도 하락이 나가요. 그런데 하나 올라갑니다. 뭐요? 유가 올라갑니다. 그쵸? 유가 올라갑니다. 영국의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전자산들이 지금 다시 빠지는 모습이에요. 일본은 좋아하겠죠. 아싸 이러겠죠. 수고 이러겠죠. 일본은. 엔 달러 약세에 보였기 때문에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분위기가 꽤 괜찮을 거예요. 그쵸? 꽤 괜찮은 분위기일 거고 금값 하락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걸 보죠. 은 같은 경우를 봅니다. 어제 우리가 이벤트 했었는데 은 드리는 100g짜리 드리는 이벤트 했었는데요. 좀 이제 귀금속류 중에서도 금 같은 경우는 웬만큼 올랐다는 판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귀금속류 쪽으로 조금 눈길을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유럽 증시 영국의 금리 동결 불구에도 반등, FTSE만 내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영국의 대표 지수가 FTSE 100은 전장보다 0.24 하락 나왔고요. 금리 동결 예정 때문이었다. 캐크 지수는 1.16% 올랐습니다. 닥스도 1.30 올라갔어요. 최악의 부진을 보였던 은행주가 반등을 나타냅니다. 유럽 은행 부문 지수가 2.5% 올랐고요. 도이츠방크가 3.6, 우니크레디트가 6.6% 급등했습니다. 대박이네. 6.6%. 오스트리아 에르스테 그룹뱅크는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13.6% 정말 초급등했네요. 은행 부분들이 올 들어서 2.7% 항상 27% 하락한 상태인데 그래도 많이 빠져서 반등이 좀 있었다는 거죠. 경기 변동에 민감한 자동차도 2.2% 올랐습니다. 그러나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이런 차량들에 대한 신임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자동차들 있잖아요. 차량들. 그 차량들에 대한 판매 허가 취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마 판매량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퇴출당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안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해외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약간 잠잠해지는 분위기 같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첫 페이지 다 있었어요. 뭐예요? 깜짝 실적, 경기지표 호조,
국제유가 반등 이 세 가지로 미증시 전반적인 상승이 나타났다. 그쵸? 자, 코스피로 갑니다. 코스피 코스닥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코스피 연봉 볼 거 없습니다. 월봉이요 볼 거 없이 양봉. 주봉이요 양봉이요. 네, 주봉 양봉인데 전일 종가가 2008포인트였어요. 2008포인트. 양음양 형태로 올라오고 있죠. 다음 주는 뭐 나올까요? 보나마나 다음 주는 또 올라가겠지. 일까요? 아니면 양음양 형태와 함께 상승 하락이 반복되는 모습인데 과거 형태 찾아보다 보니까 1900포인트 깨고 800포인트 중반 초반까지 밀었던 자리에서 양음 이런 식의 흐름이 이어지더라. 그러면 이번 주 종가가 2005에서 8포인트 마감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그 미증시가 금요일 기준 또 추가 상승이나 급등이 나오지 않고 조정이 나와준다라면 다음 주는 2000포인트나 1990포인트대 후반선까지 음봉 혹은 눌림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해야겠죠. 그쵸? 네, 주봉 기준입니다. 일봉 기준 어제 음봉, 그저께 음봉, 어제 양봉. 근데 2008, 7 이런 자리에서 일부 떠있는 모습으로 생각됩니다. 떴다는 얘기는 뭐냐? 이격이 있다는 얘기고 이격이 있다는 얘기는 이격을 맞추기 위해 조정이 다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올린 자리라는 얘기죠. 2000포인트와 2020포인트 이 사이 안에서 한 1% 안에서 맞죠? 1% 정도 안에서 위아래 파동이 나와주긴 할 것 같긴 한데 조정이 나올 만한 자리 같습니다. 1900포인트 중반선 정도까지도 눌림이 가능성이 좀 보인다.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조금 내려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쵸? 그쵸?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차트에서는, 현재 구간 내에서는.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다음으로 봅니다. 자, 이제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은요, 연봉 양봉, 월봉 양봉, 주봉 양봉, 일봉, 아래 꼬리 음봉. 자, 700포인트 선입니다. 698 정도 690대 후반, 700 근처 갔다가 어제 700 얼마요? 3.34 마감하죠. 700 3.34를 마감했고 장중에 704까지 갔는데 일단 700 한 5포인트 이상 5, 6포인트 이런 자리가 저항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증권사의 의견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가 2000포인트 돌파 나오고 상승 나오면서 기관이나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이어진다. 그래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 넘어가면은 매도가 계속 이어지니까 이제는 코스닥을 보자라고 했는데 코스닥도 700까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아요. 또 그쵸?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코스피나 코스닥 주가가 움직여주는 자리, 상승한 자리에서 자 지금부터 다시 매입합니다 라기보다 추가 급등 혹은 이전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고 한 3, 4일 정도, 그러니까 다음 주 한 중반 정도까지 지지를 받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수 움직임 기준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코스피나 코스닥 미증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보이나 아마 정강후약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런 모습이라면 갖고 있던 종목들이 오늘 좀 갭을 띄우거나 상승폭을 보이면 수익을 나와준다라면 수익 구간을 만들어준다라면 수익을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는요. 지수가 좀 빠지거나 혹은 이제 종목들을 원하는 가격대에 온다 하더라도 다음 주를 기대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 넘기는 시간이 보통 이제 57분쯤이잖아요. 그죠? 아침 시간 끝나는 시간이 57분쯤인데 뉴스를 봅니다. 이제 현재 시간 8시 39분 8시 59분 넘긴다라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남았어요? 18분밖에 안 남았네. 아니다. 맞나? 20분 맞아요. 18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18분 동안에 기사를 봐야 되는데 몇 개 나왔느냐? 오늘 기사가 10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1.8분, 2분 안 되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뉴스 봅시다. 유럽 증시 마감, 영란은행 금리 동결 혼조세 봤던 거였죠?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자, 미국의 경제 전문가의 절반이 미국의 다음 금리 인상이 12월이라는 말을 합니다. 과반수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악재가 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한데 중간중간에 이제 뭐 폭탄처럼 시한폭탄처럼 터질 만한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그 시한폭탄 내관 중에 하나인데 일단 브렉시트 영향으로 그 2분기 3분기 넘어가는 시기에 금리 인상이 좀 물 건너갔어요. 그죠? 안 했죠? 안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최대한 뒤로 밀어야 된다. 그리고 한 번 정도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전에 한 2번 정도 남아있다는 얘기했다가 불확실성 때문에 걱정이 됐었는데 한 번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그것도 연말 한 12월 정도라는 의견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월스트리트 저널은 14일 현지 시간 기준 경제 전문가 60명 대상으로 8일과 12일 미국의 다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 물어봤는데 절반 정도가 12월로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7월에 몰릴 거 예상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고요. 9월은 23%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연말까지 최대한 늦추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지난달에 비해서는 많이 양호해진 겁니다. 많이 늦어진 겁니다. 지난달 조사에서는 7월 인상 예상한 게 33명이었어요. 가장 많았습니다. 9월도 30%였습니다. 12월은 7.8밖에 안 되는데 이게 뒤로 다 밀린 거예요. 왜요? 브렉시트 영향이 있고 뭐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이 커졌다는 거죠. 그쵸? 브렉시트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반영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미 제조업자협회 체드 무트레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2-3개월 동안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속한다라면 연방준비제도가 12월까지 아마도 내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도 하던데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지금 우울하다고 억울하다고. 왜요?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전환대출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그렇지만 또 않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 올리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가 여러분 이런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독 빠바바바밤 단독 보도입니다. 탈세 대박의 유혹 장외시장 6조 원을 떠들고 있습니다. 자, 동아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금투협이 연 비공식 거래 규모를 추정해 본다고 합니다. 자, 장외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사설 사이트가 약 6조 원 정도가 되고요. 장외 주식시장이 KOTC가 2054억 2489만원 밖에 안 돼요. 에? 아니 이럴수가 6조 2천억 정도가 추정되고 있는데 2천억 정도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나머지는 6조 원은 사설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무허가 거래 중개사를 통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개인 또는 브로커, 무허가 유사투자 자문의 거래 중개 및 종목 추천 및 불법 투자 자문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아시죠? 우리는 장내 거래되는 것만 합니다. 합법적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슨 뭐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를 차린다거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사이트를 조그맣게 차려가지고 거기서 장외 주식이 대박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 불법적인 진행을 하고 있더라. 이게 문제된다는 겁니다. 투자 정보 같은 경우도 비대칭적입니다. 왜냐면 상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시에 의무라거나 혹은 그 시황에 대한 변동성 이런 거 잘 안 나옵니다. 그쵸? 확인할 수단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판매자한테 유리한 정보만 줍니다. 지금 이게요 분위기가 좋잖아요. 요즘 VR 대박이죠. 이 회사가 VR 관련 지분도 갖고 있고요. 이 회사가 앞으로 그런 사업 하려고 하고 지금 돈을 끌어오고 있는데 대박 날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회사가 VR 관련 기업의 주식을 10주 갖고 있더라. 확인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못해요. 탈세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끼리 거래하면서 양도 차익 신고 누락할 수 있고요. 증권거래에서 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금 못 걷어 들이니까 열받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장외 주식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 추이를 보고 있는데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해서 3억 9천만, 4억 8,300만, 4억 9,600만, 7억 2,800만, 7억 8천만, 6억 2,700만 나와주고 있는데 월간 기준 봤을 때 3억부터 7억, 7, 8억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사이트 규모로 본다면 6조까지 확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6조 원이라고 연간. 그러니까 월평균 얼마예요? 월평균 본다면 4, 5억 되겠죠? 한 5억 치고 5억이라고 한다면 12개월이니까 6조 맞죠? 네?
6억이면은 잠깐만요. 6억이라고 5억이라고 치면은 60억인데 규모는 6조인데 이게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차트 이상하네. 자, 그리고 이제 넥슨 비상장 주식 사들여가지고 122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 받고 있는 진경준 검사장 사건이 알려진 이후에 비상장 주식 거래 실태가 수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뉴스 보셨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거짓말 하셨나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지하경제 이제 새로운 또 다른 저수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장외에서 어떻게 합니까? 연간 6조 원대의 지하 주식 시장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KOTC 거래대금이 2,200억인데 27배 정도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래대금 6조 원 추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추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게 참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얘기 왜 하는 거냐면 한 번에 혹할 수가 있어요. 장애 주식을 해가지고 그게 정말 대박 나면은 뭐 100배, 200배, 1000배 똥 터집니다. 라고 하는데 1000배, 2000배 터지면 좋은데 안 터지고요. 그게 사기가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확신 생기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나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조심하자, 참으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또 주변에 친구나 아는 지인이나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요번에 누가 작전한다 그러는데 한번 해봐, 그런 얘기 들으시면요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가장 좋은 건 뭐냐? 정도 경영입니다. 정도로 가는 겁니다. 왕도가 없어요. 모든 일에 한 방에 대박 나려고 하다 보면은 한 방에 말아먹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거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장외 주식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감독이나 단속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번에 장외 주식 감독하기 위해서 사설거래 사이트를 봐야 되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참 신고정신 투철한 국민들에게 뭐 한다? 신고 포상제 도입을 좀 검토해 봐야겠다. 우리 파파라치 알잖아요. 폼파라치 뭐 있어요? 주파라치 많잖아요. 그런 거 도입해가지고 한 명 그거 해서 신고하면은 신고해서 받는 금액에 뭐 얼마를 몇 프로 드립니다. 뭐 5% 드립니다. 5%면 크죠? 혹은 한 건 신고할 때마다 50만원, 100만원 드립니다. 딱 해봐요. 막 장난 아니게 몰릴걸요? 장난이 몰릴걸요? 신고해서 버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호섭 자본시장 연구위원이 장외 주식에 대한 세금을 유가증권시장 정도로 낮춰가지고 공인된 시장에서 장외 주식 거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세금 포털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잘하는 사람이네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뭔 말이냐면 뭔가 문제가 생겨났고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했다면 그게 끝이 아니어야 됩니다. 문제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까지 낼 수 있어야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뭘 하자? 신고포상 도입하자. 대단한 분이시네.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위원회.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입니다. VC 업계, 벤처캐피털 업계가 민간 뭉칫돈 벤처투자 빗장이 덜 풀렸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벤처 창업에 대한 편중된 시각, 민중자본 유치에 건립돈이 있다. 벤처펀드가 3년에 40% 이상, 의무투자는 경직된 룰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새로운 투자처 대체어 방안으로 뭐가 뜨고 있다고 했죠? 채권이 뜨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과 함께 IT 기기 업종, 전자부품 업종들 이런 종목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다시금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파고 얘기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번에 다 항상 매일 얘기하지만 포켓몬고 얘기 나와주면서 거기에 또 새롭게 VR과 함께 AR 관련해가지고 이런 거 아이템들 그동안 빛을 못 봤던 회사들에 대한 투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벤처캐피털 업계에서 새로운 투자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벤처죠. 새롭게 시작하는 스타트업이라거나 혹은 아직 자금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하니까 펀드 조성하려고 하니까
40% 무조건 넣으라고 하니까 좀 안정적이 느끼 싶기도 하고 하고 싶기도 하고 한데 이게 제재가 좀 많습니다. 창업투자조합을 해가지고 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적으로 좀 해야 된다. 40% 이상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룰이 너무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불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해주는 게 맞아요. 벤처 창업이니까 벤처 캐피탈이기 때문에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래도 좀 안정적인 곳으로 좀 해보려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좀 40% 한도만 풀고 더 많이 할 수 있게 혹은 좀 덜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게 좀 유하게 바꿔줄 필요가 좀 있어요.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인 창업투자 역시 3년 내 자본금액의 납입 자본금의 40% 이상을 벤처에 투자한 실적을 올려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금력이 있는 기업이 벤처 캐피탈 설립과 투자에 난제가 드러낸 이유다. 우리가 안전하고 하고 싶은데 라는 얘기 나와주는 건데요. 이거는 자율적으로 좀 맡겨줘야 돼요. 맡겨줘야 돼요. 저가 종목들만 1,000원대 종목도 하고 싶고 만원대 10만원대 하고 싶기도 한데 그거는 사람마다 혹은 운영 주체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너무 딱 이거를 막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런 거는 좀 풀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삼성이 중국 비아디에 출자합니다. 세계 전기차 1위 버핏도 2,600억 투자한답니다. 와, 야 비아디, 야 이거 비아디 우리 관련 종목 있는데 관련해서 재료교육 한 것도 있었고 테마 종목도 있고 우리 재료 달력과 함께 위너트레이더 나온 것도 있었는데 비아디 관련해가지고 몇 개 있죠? 비아디 좋아요. 자, 비아디가 1995년 왕찬푸 회장이 낡은 차고에서 배터리 회사를 창업했는데 비아디가 Build Your Dream, 꿈을 이루는 뜻이라고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배터리 업계를 장악한 일본 업체의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니켈 카드뮴 전시 생산 중단하자 이에 제품을 싸게 만들면서 회사 규모를 키웠고요. 2002년 홍콩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2008년에 워렌 버핏이 벅셔 해서웨이에서 18억 홍콩달러 2,600억 투자 받았고요. 거기서 유명해졌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13조 원이에요. 2,600억 투자 받아서 작년에 800여 13조 원 규모 매출이 나왔대요. 대박이다. 역시 워렌 버핏 역시 투자 미리 해놓고 지금 또 잘 받아먹고 있겠죠. 전기차 구매 시 차값 40%를 지원해준다. 그게 중국이에요. 빠르게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테슬라 제치고요.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에 올랐는데 삼성이 얼마 5천억 정도를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와줍니다. 5천억 삼성이 그쵸? 전기차 시대가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겠다. 전기차 관련 테마 종목이랑 배터리 업종 다시금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지켜볼게요. 이거 재료 얘기해도 되나? 9월달에 뭐 있던데 9월달 비아디 뭐 하나 나오는데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라인에 줄 섰다. 뉴욕 증시 상장 첫날 26% 급등 화려한 데뷔. 그렇죠. 오늘 도쿄 증시 입성합니다. 네이버의 모바일 메신저 자회사 라인이 뉴욕 증시 입성하면서 26% 상승하면서 마감합니다. 공모가 32달러보다 26.61% 오른 41달러를 마감했습니다.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DR 형태로 뉴욕 증시에 2,200만 주 상장했고요. 15일 오늘이죠. 도쿄 증시에 1,300만 주의 원주가 상장이 됩니다. 일본 공모가액은 3,300엔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 9조 원 정도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그래서 우리 뭐 했어요? 네이버 했잖아요. 네이버 했다가 먹고 나왔죠. 근데 성공했다고 하니까 또 튈까요? 글쎄요. 먹고 나왔어요. 어제 그저께 먹고 나왔습니다. 수익 냈고 나왔어요. 우리 위너파인더에 VIP 추천 정보 나왔던 거 76만원대 팔고 나왔습니다. 지금 얼마? 74만 8천원 예상가를 보이고 있는데 잘 팔았다는 상태입니다. 추가 상승 나오게 되면 다시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보면 되죠. 그쵸? 자, IMMP 할리스커피 메가 본격가 몸값이 2,200억 못 될 것이다. 인수 이후의 실적입니다. 2013년에 인수해가지고 2015년까지 매출을 늘렸고요. 영업이익 늘렸고 매장수도 늘렸습니다. 야, 장사 잘하시네. 그쵸? 장사 잘하시네. 주관사 도이치뱅크 30여 곳에서 티저 레터 발송했고요. 10여 곳 투자 설명회 요청해왔다. 왜? 인수하는데 매출이 이만큼 늘었으니까요. 매출이 686억 원에서 1086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약 40%가량 올라갔어요. 30-40%대. 영업이익도 40% 올라갔습니다.
매장도 늘어났습니다. 할리스요. 뭐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기 신림 쪽 가게 되면요 할리스 괜찮아요. 네. 저 가끔 갑니다. 친구랑 이제 만나러 갈 때 괜찮습니다. 장사 잘해서 회사 잘 키워서 잘 팔아먹는 분위기입니다. 2,200억까지 올라간다고 되어 있네요. 올해 매장수 600개 목표로 하고 있는 할리스 커피 매출 증대에 대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네요. 돈 있으시면은 인수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자이글이 IPO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이거 아시죠? 자이글 몰라요?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있잖아요. 생선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는 거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거기 위에서 이제 불 나오고 근데 이게 덥다 그러던데 TV 광고도 나오고 그 드라마 이런 데 협찬 많이 했었는데 이 자이글이 IPO 승인을 심사 통과해서 공모규모 1120억에서 1288억 원까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너스톡도 얘네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몇 년 뒤에 공모규모 해가지고 한 2천억 이렇게 3천억 정도 예상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자이글이 상장을 곧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업 M&A 열전 카카오가 이젠 스몰딜로 수익성 제공한다. 그동안 큰 왁구의 규모의 종목들 회사들을 인수했다면 이제는 좀 작은 회사들을 인수하려고 하고 있다. 스몰딜로 공격적 M&A보다는 이제 O2O 사업을 강화해서 수익성을 내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기사 저금리 저성장 시대 글로벌 분산 투자 중요하다. 대안은 글로벌 리츠라고 합니다. 돈 버는 방법 가장 큰 거 뭐 있습니까? 선정원이 말씀하신 거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다. 네, 이제 주식 시장도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고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서 또 한 번 안전자산으로 또 볼 수 있을 게 부동산이다. 리츠죠, 리츠. 리츠 쪽으로 또 리츠 펀드 쪽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선정공님 말씀이 맞습니다. 돈 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가장 좋아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다. 그런데 아직도 주식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혼자 할 수 있나요?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됩니다. 누구랑? 선재공격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한 주간 아침 시황을 진행한 사람은 누구예요? 레드캔들이고요. 오늘 금요일, 금요일 이번 주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 또 큰 수익 내려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아침 시황 여기까지 하고요. 선재공격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요. 돈 많이 버시고 대박 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선재공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